2019년 무렵 교통개발 호재와 초고층 아파트 개발들로 강원도의 집값은 조금씩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강원도 중에서도 원주나 춘천은 매매와 전세 가격의 차이인 갭이 저렴해서 사실상 자기 돈을 거의 투자하지 않고도 집을 살 수 있었죠. 또 요즘 춘천이나 원주는 서울과의 시간적 거리가 가까워지면서 투자처로 각광받았습니다. 그만큼 집값 상승세도 엄청났는데요. 실제로 춘천 온이동에 자리 잡은 롯데캐슬 스카이클래스는 2015년 입주한 단지로 대형 평형과 브랜드 가치 덕분에 지역 내에서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전용 154타입이 10억 9천만 원에 거래되며 춘천 아파트 시장에 정점을 찍었죠. 이 거래는 춘천에서도 드문 10억대 거래로 지역 부동산 시장에 화제가 되었습니다. 2025년 4월에도 같은 평형의 중층이 9억 5천만 원에 거래되며 아직도 높은 시세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또 원주에 위치한 원주 더샵 센트럴파크 1단지는 2021년 입주한 신축 아파트로 브랜드 파워와 쾌적한 환경 덕분에 지역 내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이 단지의 전용 84타입은 2021년 7월 5억 8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고층 뷰에 신축 프리미엄이 더해진 가격이었죠. 당시 원주는 외지인 갭 투자도 활발했고 지금 안 사면 늦는다는 분위기가 팽배했습니다. 2025년 4월에는 같은 평형의 중층 아파트가 4억 4,500만 원에 거래되며 1억 4천만 원 하락했습니다. 최고가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아직도 비싸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2020년부터 원주와 춘천을 중심으로 많은 부동산 회사들이 경쟁적으로 땅을 매입하고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지으며 시장을 과열시켰습니다. 당시에는 부동산을 구입하면 무조건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강했습니다. 이러한 기대감 속에서 부동산 회사들은 막대한 대출을 받아 땅을 사들였고 땅값은 단기간에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2022년 중반 이후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인해 대출 부담이 커졌고 가파르게 상승한 가격을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와 함께 경제 회복이 더디게 진행되면서 사람들의 경제적 불안감이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투자자들은 점점 부동산 시장에서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춘천과 원주 지역은 GTX 연장, 택지지구 개발 같은 호재로 한때 집값이 크게 올랐지만 개발 속도가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시장의 기대감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실제로 GTX 노선의 착공 계획이 지연되면서 투자 수요가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그 결과 현재는 높게 오른 땅값과 건축 비용을 감당하면서 지은 아파트와 오피스텔들이 제대로 분양되지 않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과거처럼 부동산 시장이 급격하게 상승할 거라는 환상이 깨졌고 소비자들은 더 이상 높은 가격에 무리하게 투자하지 않고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강원도의 부동산 시장은 이제 현실적인 가격대로 조정되고 있으며 과거와 같은 급격한 가격 폭등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원주, 춘천 아파트 가격은 얼마가 적당한 걸까요? 지금부터 최고가에 거래됐던 아파트를 찾아보고 이 아파트의 현재 시세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점 대비 얼마나 하락했을까요? 먼저 6억에 거래됐던 원주의 아파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원주시 방곡동에 위치한 중흥 S클래스 프라디움입니다. 이 아파트는 2016년식 850세대 최고 20층의 준신축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신축급 단지의 규모가 크고 방곡동 중심 상권과 가까워서 전세와 월세 수요가 높습니다. 단지 인근에 신림 판부국도를 공사 중이고 배정되는 초등학교는 버들 초등학교입니다. 105타입의 분양가는 2억 8천만 원이었고 21년 최고가 6억에 거래됐습니다. 상승장일 때 분양가에서 3억 2천만 원이나 상승했습니다. 이 아파트의 현재 시세는 어떨까요? 최근 6층 매물이 4억 4,500만 원에 거래되면서 고점 대비 26% 하락했는데요. 이 정도로 하락한 이유가 뭘까요? 최고가에 계약된 매물은 210동 1903호이고 105타입입니다. 매매가 6억에 거래됐는데요. 인천 청라에 거주하는 60대 투자자가 상승장 끝물에 매수했습니다. 6억에 거래됐던 매물과 최근 4억 4,500만 원에 거래된 매물은 같은 타입 매물입니다. 다만 각각 6층과 19층으로 층수가 꽤 차이 납니다. 두 거래로만 보면 26% 하락하긴 했지만 19층과 6층 매물을 비교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동일한 층수 기준으로 얼마나 빠졌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근 19층 매물 거래 이력이 없기 때문에 현재 매물로 나와 있는 호가 시세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105타입 209동 18층 매물이 5억 4천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최고가 6억 대비 6천만 원가량 저렴하게 나와 있는데요. 얼마에 실거래될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춘천시 온이동에 위치한 아파트인 춘천 센트럴타워 푸르지오입니다. 신축 대단지인 만큼 전세 월세 수요가 높은데요. 2022년식 1175세대의 주상복합 단지입니다. 입주 시기가 상승장과 맞물리면서 엄청난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남춘천역과 시외버스 터미널이 가깝고 아울렛과 롯데마트를 포함해서 상권 이용도 편리합니다. 84타입의 분양가는 평균 3억 6천만 원이었고 22년 최고가 8억 5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상승장일 때 분양가에서 5억이나 상승했습니다. 이 아파트의 현재 시세는 어떨까요? 최근 17층 매물이 5억 7천만 원에 거래되면서 고점 대비 2억 8천만 원이나 하락했는데요. 정말 이 정도로 많이 하락했을까요? 최고가에 계약된 매물은 104동 4302호이고 84타입입니다. 매매가 8억 5천만 원에 거래됐는데요. 서울에 거주하는 50대 투자자가 상승장 끝물에 매수했습니다. 이 아파트 84타입은 타입별로 금액 차이가 거의 안 나기 때문에 층수별 시세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호가 시세를 살펴보면 106동 고층 매물이 6억 3천만 원, 102동 40층 매물은 6억 8천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고층 매물 기준 고점 대비 2억 정도 하락해 있는 상황입니다. 미분양 현황은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원주에는 24년 하반기 미분양 매물이 쌓였다가 점차 소진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1300세대의 미분양 매물이 누적되어 있습니다. 춘천에는 20년 이후 쭉 미분양 매물이 없었는데요. 최근 일부 증가하긴 했지만 적정 수준 이하입니다. 이렇게 누적된 미분양 매물이 적다는 건 지역 전체에 좋은 소식입니다. 그럼 공급은 어떨까요? 원주에는 2023년과 2024년 적정 수준의 신축 아파트가 공급됐습니다. 다만 25년 수요보다 3배 많은 아파트가 공급될 예정인데요. 현재 누적되어 있는 미분양 매물이 소진되려면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춘천에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적정 수준의 아파트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다만 27년과 28년의 공급이 많이 부족한데요. 그만큼 신축 아파트가 귀해지면서 빠른 시일 내에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세와 매매 가격 지수는 두 도시 모두 전세 지수가 눈에 띄는데요. 원주의 경우 매매 지수는 좀처럼 반등의 기미가 안 보이지만 전세 지수 상승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춘천은 전세 가격 상승세와 매매 가격 상승세가 비슷한 상황인데요. 역 주변 신축 아파트들의 가격 회복이 그대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지역 전반적인 분위기는 좋지 않지만 원주와 춘천 중에서도 역세권이나 도심 중심부의 아파트들은 전세 가격이 상승하면서 매매 가격도 저점을 다지고 있습니다. 또 요즘 춘천이나 원주는 서울과의 시간적 거리가 가까워지면서 아파트 값이 어느 정도 회복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다만 단기적으로 급격한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공급 과잉으로 인한 미분양이 증가할 것이고 투자 수요 위축으로 인한 매수세도 부족합니다. 또 전세 시세도 받쳐주지 않기 때문에 갭투자 수요도 늘어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원주와 춘천 부동산은 단기적인 호재나 뉴스에 가격이 많이 휘둘리고 있습니다. 이 지역들의 하락 사례는 홍보성 광고와 가짜 뉴스를 구분하고 시장의 흐름을 분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결론적으로 강원도 원주와 춘천의 부동산 시장은 당분간 하락이나 보합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시장 변화가 나타나는 시점을 차분히 기다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주와 춘천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